상간녀 임신 낙태했어요. 멍청한 상간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간녀가 유부남이랑 쎄쎄쎄 하다가 외도잖아요. 쎄쎄쎄 하다가 임신했대. 멍청해서 그래요. 융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심각한 건 또 애를 낳은 거예요. 그건 남편이 더 멍청해서 그래요. 그걸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 즐긴 건 좋은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가 애를 낳으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낙태시킵니다. 낙태시켜요. 그리고 낙태합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임신도 멍청해서 하는 거고 예방도 안 하고 멍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해서 또 낙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인 경우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상간녀랑 지속적으로 즐기려면 낙태를 시킬 거고 낙태를 시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미 남편은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위중증 심리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임신을 했고 낙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구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상간녀는 상또라이 멍청이에요. 남편 옆에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남편은 상간녀 이용하는 거예요. 임신했다 낙태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낙태만 하면 되니까. 그래 자기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남편은 지금 그런 병이 들었어요. 관계 중독이라는. 그런데 회복은 가능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걸 알게 된 아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간녀는 임신 낙태를 반복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지금? 그러다가 나는 이 아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그러다가 상간녀가 이제 임신했다 이제 낙태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자 빠지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남편은 즐기다가 이 여자 재미없어 또 다른 상간녀로 갈아타면 어떻게 할래요? 결국은 뭐냐면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지금 임신했다 낙태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상간녀는 멍청이고 그리고 남편은 그래도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중증심리장애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낙태란 거 보면 중증심리장애가 말기로 악화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때 아내는 뭐를 해야 돼요? 지금 그들 신경 쓰면요 급속도로 망가져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처자식 돌아선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간녀 보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은 상간녀를 즐기려는 대상일 뿐인데 그래서 낙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하려고 들면은 처자식을 버려요. 그러면 아내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니까 낙태시킨 걸 보면 지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나 치료 알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 그러나 즉시 나를 치료해서 빨리 회복을 해서 나와 내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를 해놓고 멍청한 상간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거 이거를 꼭 한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뚱아리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증심리장애가 치료가 돼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외도를 다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도는 없으면 모를까 한 번은 없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 중증심리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꼭 유념하고 남편 상간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즉시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고 회복해서 보호해놓고 남편한테 치료 기회를 주면서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물론 당연히 상간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내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무너져요. 뭘 하더라도. 방치를 해도 무너지고 방치를 하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왜? 상간녀를 임신했다 낙태했다는 이거는 뭔 뜻이냐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지금 남편이
노출돼 있다는 거야. 이때 아내가 뭐래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 주는 뭔가가 작용이 되게 되면은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듭니다. 위험해집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낳을지 말지 엄청 고민하고 대놓고 두 집 살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소송하고 재산 다 뺐으니 이혼불사입니다.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며 별짓 다 했습니다. 남편 중증심이 장애라니까요. 그런데 소송하고 재산 다 뺐고 남편 매우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불쌍합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남편이 불쌍합니다. 아내는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악화돼서 남편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 크기만큼 남편도 악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말이면 꾹뻑 죽어야 돼요. 열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탈을 쓴 여자와 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불쌍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돌아올 기회를 어쩌면은 싹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 설령 아내가 마음 치료하고 회복을 했어. 이제라도. 근데 남편이 마음 치료 기회가 그래 아내가 하라면 해요. 이제 또 마음 치료해서 회복을 하더라도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일 때 치료해서 회복하는 거를 1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악화돼서 열정 다 죽어서 그래서 치료해서 회복하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뭘 하기 전에 일단은 회복 더 하시라고. 본인 회복 안 되면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엄청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 아이들 성인 돼 보면 나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10년,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될 때 남편을 어떻게 죽여서 악화시키는지를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좀 슬픕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님 그만하세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영님 여기 오지 마세요.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악화시키고 타인을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도 영상을 올리는 거는 제발 그렇게 악화되지 말라고. 죽는 날, 그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안 보이나 봐요. 남편, 상간녀. 치료할 생각 없으면 그냥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냥 제가. 아무튼